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저는 정광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떤 걸 하려면 커리어 로드맵 고학년 버전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학년 버전이 있고요, 고학년 버전이 있어요. 우리 저학년들은 대학 생활에서 어떻게 좀 지내야 되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적어놨고요. 우리 고학년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죠? 당장 있을 취업에 대한 어떤 목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저도 이야기하면서 힘들긴 하겠지만 이 커리어 로드맵 5학년 버전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시절 안 하면 후회하는 것들 해서 우리 그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적성파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에요. 우리 4학년들, 3학년들 지금 이거 보고 계실 텐데 본인이 뭘 좋아할까요? 혹은 본인이 뭐 하고 싶은가요? 정해지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 글쎄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안타까운 건 아니에요. 저도 대학교 4학년 후반에 그런 고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부터 해도 못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려고 지금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고요. 그러려고 그걸 좀 잘 앞으로 이겨내려고 열심히 듣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외국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죠. 삼면이 바다 보니까 대부분의 일들이 해외 영업과 관련된 혹은 무역과 관련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뭐 유튜버를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4천만 밖에 안 되는데 영어를 하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구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어를 해야 되는 거는 좀 뭐 한국말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긴 한데 저도 그래요. 저도 못해서 하는 말인데 외국어는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세 번째, 학과 공부에 충실하지 못한 거. 그렇죠. 학과 공부에 충실하지 못한 게 힘들다, 이건 힘드니까 포기해야지라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높은 학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계시면요. 내 진로 선택이나 혹은 그걸 가지고 더 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학과 공부도 안 하면은 다른 거 선생님 제가 전공이 안 맞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학과 공부를 좀 등하시했던 했던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즉, 내 전공이 나한테 잘 맞는지 혹은 잘 안 맞는지도 여러분들이 우선은 판단을 해주시고 시작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 여행이나 취미생활 등을 열심히 못한 거. 그래요. 공부만 하거나 또 이제 적성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우리가 그 대학에 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에 옵니다. 물론 내 학문의 목적,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최종적인 목표는 어떻게 벌어먹고 살 것인가가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삶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벌어먹고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유 있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행이나 취미들을 통해서 내가 꼭 어떤 큰 목표만 갖는 게, 그 학과 공부만 통해서 막 공부만 치열하게 할 게 아니고, 삶의 여유도 좀 느끼면서, 지금 이 순간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이나 취미 생활들을 통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해보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생활들도 계속 대학 생활들도 만족이 되는 생활들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 취업 준비를 일찍 시작하지 못한 거. 이게 대답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게 뭐냐면, 저학년 때부터 내 진로 선택을 하고, 앞으로의 그 취미가 아니죠.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 1학년, 2학년 때 무슨 취업 준비를 하라는 건가요? 이미 지원하긴 했지만, 1학년, 2학년 때부터 기본적인 자격증을 따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조금 이제 고학년들이니까, 늦은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취업 준비는 원래 보통 정신 차린 3학년, 4학년 때 하시는 게 제일 맞긴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인간관계를 돈독히 쌓지 못한 거. 사회에 나와보면은 대부분 관계적인 측면이죠.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는 사회복지나 그 재활복지 특성화 대학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뭐 진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정말 우리 그 하고 그 선후배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서로 이제 끌어주고 땡겨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될 수 있죠.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한번 주변에 좋은 인맥들이 있으면 관리를 좀 더 해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성 규제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여기서 자유롭게는 정말 한 번에 다 여러 명을 사귀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마음속에 뭐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못했던 뭐 이런 사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용기를 내셔서 그 주변에 후회되잖아요. 남으면 후회되니까 좀 좋은 관계 좀 천천히 가져가면서 좋은 어떤 계기가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이성적인 친구들이 이성교제가 되지 않을까. 좀 말이 어려운데 아무튼 이성교제 하는 것도 좀 여러분 좋은 방법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좀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관리의 중요성. 현대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도 느끼겠지만 막 그 일이 너무 급박하게 막 그 세상이 바뀌었어요. 언택트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듣는 것처럼 어떤 그 부분이 막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이 이제는 이전과 너무나도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평생 일자리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특강, 공무원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많이 더 몰리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개인에 대한 경쟁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어필라이하고 즉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하고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전 세대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이전에 어땠어요? 한 회사에 들어가면 이게 평생 직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년이 보장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수업을 또 듣게 되고 자기 커리어나 개발을 하게 되거나 취업을 목표로 하거나 꿈을 목표로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경력관리 고학년들이기 때문에 뭐 돌려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경력관리, 즉 내 경력상, 경험상, 활동상, 자격상, 어학상. 왜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취업에서는 여러분들의 무슨 사진도 보고 생년월일도 보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그쵸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가장 많이 보는 게 바로 여기겠죠. 그쵸? 다시 말씀드리면 경력, 경험, 활동, 자격, 자격증이죠. 어학사항 등 기본적으로 많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채워 나가 주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는 채워 나가면 돼요. 이제부터. 네. 그러려고 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고학년 커리어 로드맵 어떻게 설정할 건지 좀 더 계속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커리어 로드맵 여러 가지 샘플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고학년인데 너무 좀 드라이하게 가야 되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딱딱하게 가야 되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로드맵이라는 자체가 조금 더 그림이나 어떤 형상화 해보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네, 최대한 부드럽게 해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급한 마음을 살짝 내려놓고 무엇을 조금 더 해볼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구성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수학 분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 정리 양식을 통해서 직무 역량 연결하기. 그죠? 이 경험이 하려는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1학년, 2학년, 뭐 모르겠죠? 지금은 3학년일 수도 있고 4학년일 수도 있고 몇 학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 경험이 이미 과거에 했던 경험이 내가 하려는 일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작성해 보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여기에 첫 번째면은 하나의 경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의 경험은 한번 작성해 볼 수 있으면 되겠고요. 마지막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 직무, 산업을 선택하시고 지원 자격 및 입사를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 목표예요.
이거를 이 부분에 적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사부면, 2사부면, 3사부면, 4사부면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좀 단시간 안에 작성하시기에 조금 구조를 이렇게 해드리는 게 작성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넣어 봤어요. 근데 꼭 이거를 이렇게 지키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뭐라고 하냐면 좀 찾아 들어오시면 된다란 얘기죠. 해보시면 된다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샘플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샘플부터 조금 보도록 할 건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건데,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학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약에 대한 액션 플랜을 넣어 놨습니다. 한번 뭔지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위에서 보시면 SOT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수학 분석인데 S는 뭐냐면 나에 대한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지를 이렇게 적어 보신 거고요. 보시면 성실한 성격, 부지런함, 학습 능력, 글쓰기, 따뜻한 마음, 귀여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적었고요. 그 다음에 SO 여기 약점이 여기 있네요. 약점. 요거는 오늘 약점이에요. 약점은 저의 지지자들을 만나는 것. 그쵸? 미안해요. SWOT. 약점이 여기죠. 미안해요. 약점은 여기입니다. 약점은 W. W. 소심한 성격, 영어 실력이 부족한 거, 그 다음에 긴장, 불안, 이런 부분들. 면접에 약함. 그 다음에 이 강점이고, 여기 약점이고요. 그 다음에 O는 기회 요인이에요. 기회.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거겠죠. 이게 예를 드는 거겠죠. SWOT는 뭐냐면 위험 요인이라고 합니다. 위험 요인. 그 위험 요인이 뭐냐면 나한테 올 것 같은 위협이 뭐가 있을지 여러분들이 미리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SWOT, 그러니까 내 강점, 약점, 혹은 나에게 올 수 있는 기회 요인, 그 다음에 나에게 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뭔지를 보시면은 S하고 O를 했죠. S하고 O, 즉 내 강점과 플러스 기회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합쳐서 나에게 어떤 전략이 될 수 있는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WO예요. 약점과 기회 요인이겠죠. 약점과 기회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어떻게 기회로 바꿔볼 수 있는지를 적어 보신 거고요. 자, 여긴 이렇게 있죠. 모의 면접을 통해서 좋은 인상과 구술 능력을 키울 수 있대요. 모의 면접이라는 걸 통해서 전략을 적으신 거죠. 극복 방안을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W, 약점과 그 다음에 위험 요인에 대해서 요거를 함께 적어놨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이미 가진 분과 만남을 가지며 진로와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언을 받는 거예요. 조언을 받는 거. 오, 네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위험 요인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WO예요. WO는 자, 약점과 기회죠. 기회입니다. 약점과 기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또 어떻게 하면 되죠? 기분 좀 똑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약점을 어떻게 기회 요인으로 바꿔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쓰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W하고 T가 없죠? 네, W하고 T가 있으면 좋은데 W하고 T면은 뭐예요? 약점과 그 다음에 위험 요인. 네, 이거는 되게 정말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겠죠. 어떤 내가 약점이 되면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일 거예요.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관리해 볼 수 있는지,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이 뭐 어떤 폭탄이 돼서 터지지 않게끔만 관리해 주는 거죠. 네, 그런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학 분석이에요. 수학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은 이 SWOT,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과 어떤 기회 요인,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이 뭐가 있는지 4가지만 정도만
적어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 옆에 있는 각각의 두 가지가 합쳐서 하는 이 전략적인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오프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기회가 되면 같이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서의 플랜이에요. 이게 3학년이든 지금 4학년이든 혹은 이제 9학년이겠죠. 대부분 뭐 5학년일 수도 있고요. 휴학생일 수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럼 앞으로의 내가 남은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낼 건지를 적은 거예요. 여기는 좀 1학년 때부터 걸 적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대학 생활에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이거는 취업을 위해서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했던 부분을 이쪽에 적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있고요. 밑에 보면은 그쵸, 관련된 어떤 뭐 해보고 싶은 것들을 여러 가지 적었고요. 근데 우리는 취업이니까 반대로 좀 눈을 돌려서 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쓸 수 있는 나의 멘토가 누구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한번 적어보는 형식으로 해서 로드맵을 그리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하나의 예시예요. 뭐 수학 분석을 하거나 계획을 세워보거나 내가 존경하는 인물 적어보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걸 뭔지 적어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넣어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나에 대한 이해와 나에 대한 성찰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잘할 수 있었네. 나 맞아 이런 거 하고 싶었지.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어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앞으로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꾸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예시를 볼게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나는 이런 빅데이터 전문가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그래서 나는 MBTI 할 거야. 그래서 ISTP, MBTI 검사한 걸 이렇게 적었죠. 꼭 여러분들이 MBTI여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건 하나의 예시고 MBTI일 수도 있고 직업선호도 검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심리검사를 내용들을 여기 이렇게 적어보시는 거죠. 뭐 어렵지 않겠죠. 그죠? 심리검사 했던 것들을 여기 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적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그림도 그려보고 하는 거예요. 자, 잠깐 볼까요? 뭐 논리적이고 뛰어난 상황 적응력을 가졌대. MBTI, ISTP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검사해 보시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MBTI 보면은 구글에 무료 MBTI 검사 치시면은 진짜 무료가 나와요. 무료로 할 수 있어요. 금방 할 수 있어요. 10분이면 됩니다. 10분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죠.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뭐 20분? 그러니까 그다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누가 시간 제약을 두는 게 아니면 들어가서 해보셔도 됩니다.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전문가에 필요한 것 돼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죠. 하고 싶은 일에 대해 필요한 특성에 대해서 적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요한 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성격이 있어야 되고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적어봤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 해서 지식이겠죠? 통계학에 대한 지식과 비즈니스 지식 뭐 이런 것들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세계 각 기업이나 분야별로 시장 동향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본인이 생각할 때 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쭉 적어놨던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또 수학 분석을 이렇게 잘 해놨네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플랜이라고 해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했는데 우리 9학년들은 3학년, 4학년만 해도 되겠죠. 3학년, 4학년 때 것을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한번 그 계획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뭐냐면 특정한 기업을 이렇게 정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운데 보시면 저는 하나투어 갈 거예요 라고 해서 이 하나투어에 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스펙은 뭐가 있고 이게 뭐냐면 정말 딱 취업을 위해서만 딱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이 하나투어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스펙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스킬은 뭐가 필요하고 입사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 건지를 추가적으로 적어놨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 나는 바리스타를 할 거야,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혹은 나는
광고 홍보를 할 거야 라고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쪽에 필요한 기본적인 스펙과 혹은 전문 지식과 입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적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글로 적으셔도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나에 대한 흥미나 적성이나 가치관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서 한 부분에서 나에 대한 이해를 했고요. 회사를 적어서 회사에 필요한 것들까지 적어봤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종합적으로 나에 대한 이해와 회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전략이 세워진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러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전략이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몇 개 이렇게 샘플을 좀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꼭 다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서 내가 한번 작성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하나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똑같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작성하시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거죠.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샘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그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이 말이 나오지 않게끔 예시만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선생님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 두 가지예요. 저는 한 가지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가지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직무를 쇼호스트하고 여기에는 비서를 적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적어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옆에다 이렇게 갈라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쇼호스트나 그 다음에 비서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적어 보시면은 되겠죠.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선생님 저는 아직 4학년이긴 한데 아직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내가 20대엔 뭐하고 30대엔 뭐하고 40대엔 뭐하고 50대엔 뭐 할 건지 전반적인 커리어 목표를 작성해 봐도 됩니다. 왜? 매번 그렇게 어떤 기업이나 직무만 딱 정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한번 살아볼래 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20대는 어떻게 살아볼 것이고 30대는 어떻게 살아볼 것이고 40대는 뭐 할 거고 등등. 그 다음에 공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어떻게 자격증도 뭘 따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도 적어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목표를 정해보라는 얘기죠. 목표를 정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려본 친구들도 있어요. My Dream에서 드림은 내 꿈을 찾아가는 어떤 형태를 이런 식으로 그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 글로만 쓰시면 너무 재미없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힘드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살짝 내가 만약에 그 부분에서 준비사항을 적는다 라고 하면 그 준비사항에서 머무르면서 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탐색해보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거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여러가지 색깔들을 좀 모아놓은 다음에 이 로드맵을 그리는 형식으로 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작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샘플들을 몇 개 쭉 넣어 놨고요. 그쵸? 제가 여기까지도 적어 놔서 쭉 놨습니다. 놔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쵸? 여러분들이 과제는 이거 드리진 않고요. 방금 전에 봤던 우리 그 커리어 로드맵 그리는 건 아마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죠. 내가 집에서 혼자 이렇게 그려봐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서 그려보면서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적성, 특기, 성향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럼 앞으로 난 또 어떻게 살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그려보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표가 있으신 3, 4학년들, 고학년들은 그렇게 가셔도 되고요. 목표가 없으신 분들도 이 목표를 통해서 커리어 전반적인 목표를 꼭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은